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일 토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논란이 매듭이 지어지기는커녕 또다시 법정 공방전을 되풀이하게 됐습니다. 안수일 의원이 1심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건데요. 국민의힘 시당이 의장 재선거를 당론으로 밀어붙이려 하기 때문이라는 게 항소의 이유입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울산시의회 의장의 장기 공석 사태가 좀처럼 수습의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0일 안수일 의원이 제기한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이성영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후반기 의장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안 의원이 당시 함께 제기했던 자신이 의장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다룰 사안이 아니라며 각하하면서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을 놓고 시의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시당은 의장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중 의원총회를 통해 재선거 추진을 당론으로 정하고 후속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처럼 의장 재선거 움직임을 보이자 안수일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판결의 의미를 무시하고 재선거를 실시할 경우 법적 절차를 또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며 반발했습니다. 재판부 판결대로라면 당시 의장 선거에 맞붙었던 자신이 의장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입니다. 재선거 분위기에 반발하던 안 의원은 결국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내린 판결 내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보다 명확히 해달라는 게 항소의 요지입니다. 법원의 1심 일부 성소라는 판결에도 부정하고 다수당의 힘의 논리로 재선거를 원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심을 통해서라도 저희 지위를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의원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예정대로 의장 재선거를 당론으로 밀어붙이기엔 부담스러운 입장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또 다른 묘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종섭 의장 직무대리를 포함한 시의회 사무처는 일단 상황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대변인 임명에 논평을 내고 시의회가 권력 다툼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의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이 오늘 오전 10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3.1절 기념식은 김두겸 울산시장과 독립유공자 유가족, 사회각계 기관과 단체 대표, 시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1운동 경과보고와 기미독립선언서 낭독, 독립유공자 포상 전수, 만세 삼창 등으로 진행됩니다. 독립유공자 포상 전수회는 독립유공자 고 박성상님께는 애족장이, 고 신영업님과 고 이차봉님께는 대통령 표창이 수여됩니다. 기념식에 앞서 오전 9시 20분에는 달동 문화공원의 울산 항일독립운동기념탑에서 광복회원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리는 참배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제106주년 3.1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유족들에 대한 위문품 전달식이 어제 오후 시장실에서 열렸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어제 시장실에서 독립유공자 유족 대표로 참여한 광복회 울산지부장과 구군 연합회장 등과 환담하고 독립유공자 유족 102세대에 세대당 1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거버넌스 첫 회의가 어제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회의에는 해양수산부와 울산, 부산, 경남 관계자와 연구기관 등 40여 개 기관이 5개 분과로 나눠 참석해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항, 진해신항 인프라 건설을 계기로 부울경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전략 구상에 들어갔습니다. 또 매달 1, 2회의 분과회의와 격언로 전체 회의를 개최해 과제를 구체화하고 부지 조성과 건축공사 실시 설계가 진행되는 3분기에는 그동안의 논의 성과를 발표하기로 하는 등 주요 운영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올해 울산공업축제가 오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울산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울산시는 어제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울산공업축제 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갖고 2025 울산공업축제 기본계획안 보고와 함께 공업축제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과 토론을 가졌습니다.
회의에서는 올해 행사 비전을 최강 울산으로, 슬로건을 울산이 대한민국입니다로 정했으며 특히 공업축제의 마지막 백미를 장식하던 불꽃축제를 기존 일산해수욕장에서 북구 강동 몽돌해변으로 장소를 변경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철 추진위원장 등 지도부는 유임됐습니다. 재미있게 하고 참여거리 많이 만들면 오지 말을 해도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그런 방향으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만들어 가야 된다. 기다려지는 축제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최근 철강업계가 선박 건조에 사용되는 후판 등의 가격을 올리기로 하면서 조선업계의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지역 조선업계와 철강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중국산 후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국내 철강업계도 잇따라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선박 건조에 쓰이는 후판은 선박 제조 원가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후판 가격이 인상될 경우 선박 건조업체는 물론 선박 기자재 업체들의 원가 상승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오전 경제부시장실에서 울산시 기회발전특구 앵커기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차세대 2차 전지 산업 선도지구 등 3개 지구가 울산형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진행된 기업별 투자 추진 상황 보고와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울산 기회발전특구의 선도기업으로 참여 중인 지역기업은 현대자동차와 삼성 SDI 등 11개 기업으로 약 22조 원의 투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과 울산과학기술원은 어제 오후 울산과학기술원 산학협력관에서 울산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어제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지역 특화 분야 등의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실증 사업화 지원 등에 공동 참여하게 됩니다. 울산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성장 기능을 보강하고 규제 특례 지원 사업화 등 입주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는 전월세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과 외국인들의 전세 계약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3월부터 전월세 안심계약 굿파트너스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제휴가 추천한 개업 공인중개사 가운데 구군별로 2명씩 모두 10명의 전월세 안심계약 파트너스를 선정했습니다. 이들은 청년과 외국인들의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주며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 등 서류 점검을 도와주게 됩니다. 서비스 신청은 구군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팩스로 사전 접수하면 됩니다. 습지에서 태어난 새끼 두꺼비들이 보금자리를 찾아가는 길에 차 바퀴에 깔리는 사고가 잦다고 합니다. 이러한 새끼 두꺼비들의 사고를 막고 서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울산 중구청이 두꺼비 봉사단을 본격적으로 출범했습니다. 백지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중구 장현저류지 인근에서 황방산 두꺼비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 황방산에서 저류지로 내려가 알을 낳는 황방산 두꺼비. 그렇게 태어난 새끼 두꺼비들은 성장기를 지나 5월에서 6월쯤 보금자리를 찾아 황방산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이 과정에서 몸집이 작은 새끼 두꺼비들이 차바퀴에 깔려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고 두꺼비들의 생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중구청이 두꺼비 봉사단을 출범했습니다. 민간이 아닌 지자체에서 이런 두꺼비 봉사단을 운영하는 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중구는 봉사단이 조사한 정보를 바탕으로 빠른 현장 확인과 황방산 두꺼비 봉사단과 함께 두꺼비 보호 및 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두꺼비 봉사단은 30명의 울산 시민들이 2인 1조로 짝을 이뤄 황방산과 저류지 인대를 순찰하며 두꺼비 찾기 사고 예방에 주력하게 됩니다. 봉사단체 모집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집도 가까이 있어서 언제든지 나와서 봉사활동 참여가 가능하기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태계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환경 지표종인 두꺼비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두꺼비 봉사단. 이번 두꺼비 봉사단 출범으로 이 일대 두꺼비 서식 환경 개선은 물론 개체수가 늘어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걸로 기대됩니다. JCN 뉴스 백지민입니다.
울산하늘공원은 청명 한식기간 개장육을 화장 예약이 증가함에 따라 화장로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명 한식기간은 조상의 묘를 단장하거나 이장해도 문제가 없는 날로 여겨져 개장육으로의 화장 수요가 평소보다 집중됩니다. 이에 울산하늘공원은 이 기간 개장육을 화장 예약을 기존 8건에서 32건으로 4배 늘릴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부터 1억 원을 지원받아 3월부터 노인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시범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일상에서 돌봄을 받아야 하지만 장기 요양 등급의 판정을 받았거나 소득 기준 초과 등으로 기존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80명으로 생활지원사 10명이 전담해 개별로 식사나 가사 지원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울산시는 3월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해 사실상 연령 제한이 없어집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18세 이상 64세 이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왔지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 요양보험 또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등으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이에 울산시는 고령 발달장애인도 기존과 동일한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의 연령 제한을 65세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울산 관내에서는 65세 이상 발달장애인 279명에게까지 서비스가 확대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오늘부터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지원 서비스인 우리 아이를 정식 운영합니다. 우리 아이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현직 교사가 직접 개발에 참여한 울산형 인공지능 교수학습 도구로 학생들에겐 수준별 맞춤 학습을, 교사들에겐 효과적인 교수법을 제공하는 도구입니다. 우리 아이 서비스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회원가입 없이 다양한 학습 자료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구청이 3월부터 오는 11월까지 마을과 골목 관광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운영합니다. 모바일 스탬프 투어는 동구 주요 관광지 5개 권역 65개 지점을 절반 이상 방문해 스탬프를 획득하는 450명에게 선착순으로 기념품을 지급합니다. 참여 방법은 인증장소 방문 후 스탬프 투어 앱을 통해 선물 신청 후기를 등록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관광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울산 중구 문화의 전당은 다음 달 5일부터 23일까지 청년 미술작가 초청 기획 전시를 마련합니다. 전시회는 울산 안에서 만들어지거나 울산으로부터 발현한 작품을 소개한다는 의미로 작가 6명의 작품 31점을 선보입니다. 전시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청 일별관 회의실에서 2025년 특별사법경찰 불법행위 감시단 위촉식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특별사법경찰 불법행위 감시단은 공중위생을 비롯해 부동산과 식품위생, 원산지와 청소년, 환경 등 6개 분야에 관련 시민단체 대표 1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올해 연말까지 울산 관내를 정기적으로 순찰하며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의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 민생사법경찰과에 제보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울주군이 상북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의 건축 설계 공모에서 건축사 사무소 미르와 이수가 공동 출품한 공간의 복지를 당선작으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번 공모엔 모두 40개 팀이 응모해 18개 작품을 제출했으며 당선작인 공간의 복지는 주변을 고려한 배치 계획과 동선의 다양성 등으로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공모에 당선된 건축사 사무소 미르와 이수는 상북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의 기본 실시 설계를 맡게 되며 울주군은 오는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